네, 안녕하세요. 흐랭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동산보다 더 재밌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또 이쪽 분야에서 거의 뭐 시조새? 네. 아주 탄탄하게 구축을 해서 정말 멋있게 사업하고 계신 투트랙님과 함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라인 무역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네, 온라인 무역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통칭해서. 네. 1인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한번 히스토리도 들어보고 돈 버는 방법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트랙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네, 저는 그냥 평범한 사업가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방송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도 하게 되면서 프랭이님 같은 또 좋은 분 만나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가감없이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닉네임이 왜 투트랙이죠? 투트랙이요? 사업을 하는데 방심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늘 항상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런 뜻을 한 게 아니라 배수의 진을 치고 이 업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업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하면은 딸린 식구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항상 두 번째 방법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투트랙으로 해서 모든 걸 하자 그런 의미로 했던 거고, 제가 뭐 제 사업에도 나오겠지만은 병행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구매 대행도 하고 있고, 구매 대행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3국가에서 중개무역을 하는 것도 하고 있고. 중개무역이요? 예, 중개무역도 하고 있어요. 뭐 말이 좋아 중개무역이지 사실 그것도 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하나의 일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부동산에도 아주 약간 관심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신 것도 있으시죠? 예, 많이 샀죠.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제 투트랙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제 뭐 3트랙, 4트랙 뭐 여러 가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투트랙이란 말이 가장 맞는 것 같아서 이 아이디를 거의 한 몇 년 동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무역을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원래는 평범한 직장인이셨다고. 네, 완전 평범한 직장이었죠. 처음에 그냥 대기업. 네, 대기업 들어갔죠. 그냥 저는 경자가 출신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금융 쪽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장사를 하셔서 유통 쪽에 좀 많이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처음에 입사한 곳이 그 롯데 쪽이었어요. 경영기획실 쪽에 일을 하다가 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이번에는 좀 널널한 회사, 널널하기보다도 좀 뭐랄까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하는 회사, 넥슨이라는 회사를 들어갔었어요. 게임 회사인데 네. 되게 유명한 게임 있어요. 네오플의 던전 앤 파이터라고 하는데 그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근무를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겠구나. 회사가 너무 잘 되면요, 별로 일이 안 힘들어요. 회사 뭐 회의할 필요도 없고. 그랬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조업인 코롱이라는 회사를 들어갔다가 거기도 경영기획이었는데 퇴사를 하고 제 사업을 하게 됐죠. 엘리트셨군요. 엘리트는 아니었고요. 다 경영계획만 이렇게. 이게 경영기획이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땐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안에서 볼 때는 완전 노가다거든요. 뭐 경영기획이라고 해서 내가 회사에다가 정말 조직의 뜻이 있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 대비 나누면 최저시급 가까이 가는 근무량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때는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만두게 나온 거예요. 그만두고 제 일을 한번 해보자, 제 일을 해서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나오게 된 거였어요. 직장 생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총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8살에 회사를 들어갔고, 그리고 33세 퇴사를 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를 바로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그 전부터 투잡으로 조금씩 하다가 사업자 등록증은 내지 못하고 조금씩 하다가 본격적으로는 2012년도부터 하게 된 거고, 사업을 이제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2010년도부터 해온 거죠. 투잡이 가능하군요, 그게. 그럼요. 이게 투잡이 가능하죠.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 카페가 옹꿈사라는 카페인데요. 그 옹꿈사라는 카페에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처음부터 전업으로 뛰어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왜냐하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고 아무리 좋은 멘토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개인의 역량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잘 알려줘도. 근데 이제 저희 옹꿈사 보면은 대부분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가 잘 돼서 전업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고요. 프레이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예정이라는 것도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전업으로 전환하신 지는 한 10년? 전업으로 한 거는 이제 9년 차? 9년 차? 예. 지금까지 성과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알고 있지만. 네, 성과요? 네.
모르시니까.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하는 거는 30한 4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연. 예, 연이요. 네. 그리고 병행 수입으로는 한 6억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제3자 무역하는 거는 그것도 한 6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명확하게 세 개를 다 합치기가 좀 어려운 게 구매 대행은 수수료 매출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결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40억이 좀 넘는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네. 또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수입으로 꽂히는 거. 한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저거 다 떼고 새 전후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3, 4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음. 지금은 더 올라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명확히 알 수가 없는 게 제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도 모르겠고 한 달에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지금 일이 재밌어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더 확장 중이고 통장 잔액은 모른다. 그냥 알아서 나가고 알아서 들어오고. 네, 뭐 잔고에 돈이 생길 때마다 자꾸 뭘 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땅을 사거나 이런 게 많아서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프랭이 TV 구독자님들하고. 자, 이런 분만 모십니다. 뭐 많아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네, 많죠. 뭐 월 1,000, 월 2,000 뭐 이렇게 아, 많죠. 많습니다. 네, 제 목표는 월 1억이에요. 네, 현금으로 따박따박 들어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어요. 네, 네. 사업으로만. 사업가니까 이제 부동산 수익은 정말 말 그대로 서브 수익이라고 두고 저는 그래도 사업가니까 네. 사업으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개념부터 좀 잡고 네. 가죠. 뭐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병행 수입이 있고요. 구매 대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중개 네, 그런 비슷한 거 있습니다. 있는데 좀 개념을 좀 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제3국가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갖고 통관할 때 관부가세를 내고 사업자 명의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물건을 한국에다 두고 물건을 판매하는 거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네. 근데 앞에 이 병행이라는 말이 왜 붙었냐면은 이제 병행이라는 거는 이제 브랜드를 누군가가 독점 브랜드로 한국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그걸 이제 수입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그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 거지 일반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병행 수입이라는 큰 틀 안에 둘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을 수입해서 이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한다. 이런 게 이제 병행 수입이라는 거고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저한테 어떤 상품을 의뢰를 해요. 구매해 달라고. 그럼 제가 해외에서 가지고 와서 저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검품 검수를 한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고객한테 가는 걸 말해요. 아. 네. 그렇게 되면 두 개 차이점이 뭐가 되냐면은 수입액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상품 매출액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수입해서 1,200원에 팔았으면은 1,200원이 매출로 잡혀요. 그럼 부가세가 120원 정도가 붙겠죠. 예, 그런 개념으로. 물론 이제 제가 물건을 사올 때도 부가세를 내지만 그거 일단 다 제외하고 했을 때 부가세 개념으로 따질 때. 그런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내가 돈을 이제 고객한테 돈을 받아서 사오는 거잖아요. 사서 고객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고객이 저한테 준 금액과 해외에서 제가 산 금액의 그 차액 있죠. 그게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36억의 매출이 났다고 하더라도 사실 소비자가 결제한 기준의 36억인 거지 세무서에 신고할 때 매출액은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구매 대행하고 병행 수입의 차이가 이제 그런 게 있을 거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개무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해야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물건도 들어오지 않고 우리나라의 고객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물건을 사서 싱가포르의 고객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있는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미국에 있는 상품을 말레이시아 고객한테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제3자 국가지만은 여기서 사서 여기다 보내주고 수입을 이제 받고 그러면은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거는 구조가 마치 수입도 아니고 수출도 아니고 그런 것 같잖아요. 뭐에 해당되는 건지 아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보내줘서 어쨌든 간에 달러를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 차액에 대해서 외화를 버는 거니까 이거는 수출에 해당됩니다. 좀 애매했어요. 아 이게 뭐지? 좀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것 중에 아까 뭐 제3자 무역만 한다고 했는데 제가 Q10이나 라자다나 11번가 지금은 이름은 좀 바뀌었지만 프레스토라는 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그런 해외의 플랫폼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한국 사람이 살 경우 뭐에 해당되냐면 해외에서 물건이 Q10에서 고객이 샀어요.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마치 수입 같아 보이잖아요. 수입이 아니라 수출의 개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은 플랫폼 자체가 우리나라 플랫폼이 아니라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물건을 사게 될 경우 외화의 부가가치가 외화로 발생이 되게 되면은 수출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규모가 커지면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나쁜 시각으로 안 보고 좋아하더라고요. 건장하고. 아무래도 수출이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뭐 무역도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처음에 돈이 많이 없었어요. 네.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군요. 큰 돈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제가 직장 생활을 끝내고 왔을 때 돈이 얼마가 있었었냐면 호주머니에 30만 원밖에 없었어요. 호주머니요? 예. 아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예. 대신에 이제 퇴사하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 1,800만 원 정도 뚫고 동생 시집갈 돈 4천만 원 정도를 조금 빌려달라고 해갖고 그리고 신용카드 몇 개 만들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예. 돈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뭐 그때 당시 제가 연봉이 4천만 원인가? 그래갖고 실수령액으로 300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 용돈 드리고 보험 몇 개 들어가고 그리고 제 용돈 하고 여행 같은 거 좋아하니까 분기까지는 아니도 한 반기 한 번만 가도 호주머니 남는 돈이 없어요. 회사도 마지막 회사가 얼마 이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퇴직금도 거의 한 달치 월급 정도밖에 없었었고 그러니까 사실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란 사실 좀 무리가 있었죠.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거는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어요.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해서 매출이 처음에 좀 운이 좋아서 좀 많이 나왔는데 협력업체를 잘못 만나갖고 앞으로 벌고 뒤로 많이 까여갖고 거의 똔똔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협력업체도 중요하고 좀 내가 기민하게 움직여야겠구나. 내가 1인 기업이기 때문에 100% 누구를 믿고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하에 좀 열심히 움직였더니 그때부터 계속 거의 가파르게 상승은 아니었지만 완만하게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도 그런 히스토리가 있으셨군요. 그럼요. 예. 크게 되실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저도 고생 엄청 많이 마이너스 했어요. 통장에 신용카드에 예. 그래봤자 사회생활 5년 한 사람이 특별한 부업 없이 그렇게 유행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범한 혈기왕성한 30대 초반의 직장인이 술도 좋아하고 또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물 쓰듯이 아닌데 그냥 쓰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아니에요. 뭐 후랭이님 한 달에 아무리 못 써도 100만 원 쓰지 않나요? 네.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은 진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씩 저축해갖고 뭐 어느 사이에 뭘 하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처음에요? 그냥 제로일 텐데 그때 뭐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정보가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강의도 없고 뭐 하다못해 없잖아. 예를 들어서 병행 수입 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예, 그쵸. 그때는 병행 수입도 몰랐어요. 그때는 심지어 개념 병행 자체가. 수입은 한참 뒤에 알았고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그때 당시는 그런 게 나왔어요. 직구를 할 수 있는 몰. 그때도 직구도 정말 한정된 사람들만 했었어요. 맞습니다. 2010년 이때는 정말 아베크롬비 그거 때문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해외에서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폴로랄프 로렌 요 두 브랜드 그리고 아이들 거 갭, 카터스, 올드네이비, 짐보리 뭐 이런 거 위주로 이게 많이 해외 미국에서만 직구하면 거의 다 미국에서 했지 대부분 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미국 사이트로 했었고 이거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배웠어요. 안 알려줬어요. 나머지 다 부딪히면서 배웠어요. 인터넷 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때 유튜브 이런 게 어딨어요? 없죠. 없었죠. 2010년도인데 있어도 되게 미미하게 있었잖아요. 정말 부딪히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돈도 떼먹고 그래서 그런 지식을 사업 노하우에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때 당시는 그게 굉장히 핫했고 저한테 큰 도움을 많이 줬던 사업을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2015년경에 경찰서를 한번 갔다 오게 되죠. 경찰서요? 예, 왜냐하면 구매대행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업이잖아요. 대기업이 하고 있는 회사는 아무도 없잖아요. 구매대행 한다는 것 자체가 도용을 한다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를 한번 갔다 오게 되죠.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걸 때문에 상표법 때문에 그때 병행 수입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병행 수입을 한번 해보자. 그럼 병행 수입 국가는 어디냐? 중국. 왜 중국입니까? 우리의 수입하고 있는 상품의 생필품의 70% 이상이 중국 거예요. 그리고 뭐 스마트 스토어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뭐 쿠팡이나 뭐 어디든 간에 이런 뭐 빨대도 이런 케이스도 뭐 핸드폰 케이스도 뭐 하다못해 이런 옷들도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한번 알아보자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는 사람이 또 많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좀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병행 수입을 하는 거는 사실 브랜드밖에 없어요.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고 그 단가도 셌어요. 그런데 중국은 중국 돈 10위안, 2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4,000원으로 2,000원, 3,000원으로 갖고 와서 10,000원 이상으로 판매했던 게 가능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걸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구매 대행을 한번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내 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 병행 수입으로는 그런 거를 수입을 하지만 중국 공장에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1688에서.
수입을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내 걸로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처음에는 노브랜드로 수입을 하다가 좀 규모가 커지면 왠지 노브랜드에서 내 걸 붙이고 싶은 거예요. 상표를. 투트랙이라는 상표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 브랜드가 생기는 거예요. 중국에서 3,000원짜리 떼다가 10,000원에 팔지만 내 브랜드를 붙이면 20,000원에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을 뛰어들었고 지금까지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자기 상품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굳이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할 만한 유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못 벌고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아직은 굳이 네, 언젠가는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요즘 벌려놓은 일이 많잖아요. 네, 프레임님도 아시다시피 많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옹꿈사라는 카페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 가리키려고 또 2번, 3번 정모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 몸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쉽게 시작할 수 있게끔 제휴업체들을 많이 붙여주죠. 제가 9년 동안 써본 업체 괜찮으니까 우리 제휴사 들어와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달라. 제가 9년 동안 써왔던 마케팅 업체, 9년 동안 써왔던 3PL 업체, 그리고 뭐 배송대행 업체, 뭐 이런 업체들을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업체들 계속 만나고 있느냐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난리거든요, 사실. 1일 1 스마트 스토어 하듯이 뭐 좀 유튜브 좀 본다 하는 친구들은 특히 20대, 30대 부업으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해서 퇴사의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고요. 대학생으로서의 취업은 좀 그렇고 이제 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걸 배우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네. 저는 그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2가지 관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모든 게 다 이동돼 가고 있어요. 사실 뭐 후레이님도 1층 도로 걸어 다니다가 1층 보시면은 대부분 먹는 거, 부동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생필품을 살 만한 곳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다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뜻은 누군가가 계속 유입이 돼도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그렇게 들어와도 이게 사업이잖아요. 이게 다 시작하면 바로 결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온 만큼 또 나가요. 아, 약간 부동산 경매랑 비슷한데요? 네. 이게 만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한 유튜버로 인해서 붐이 돼갖고 뭐 시장이 커지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반면에 너무 쉽게 비춰진 거죠. 사실 절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초반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와중에는 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아직도 괜찮다. 아직도 괜찮다. 네. 하지만 구매 대행은 조금 위험하다. 조금 위험하다. 예, 왜냐면 또 후랭이 TV의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고 있으시죠? 그리고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혹시라도 경찰서를 가게 되거나 혹은 내용 증명을 받게 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까봐 저는 처음에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병행 수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그게 이유가 다 있어요. 제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올해 12월부터 알려줬던 그 친구가 한 명 있잖아요. 돈가스 투어. 그 친구한테도 병행 수입을 추천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은 엄청 잘하고 있죠. 한 달에 매출액 꽤 나오고 25살 대학생 치고는 돈도 많이 벌어가고. 예. 제 생각에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니라 앞으로도 쭉이요. 아, 앞으로도 쭉이요? 네, 앞으로도 쭉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이 일을 한번 배워두면은 지금 당장 써먹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수입하고 온라인으로 무언가 비즈니스를 해서 뭔가 현금을 창출하고 돈을 벌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는 지금이라도 배워두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조건 괜찮다. 프레임님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셔야죠. 아, 네. 그래서 제가 마루타가 돼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 또 우리는 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네, 증명해야죠. 네.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테스트하고 증명하고 그래서 내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입으로 하는 거는 솔직히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고 증명되지 않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보여주는 거예요. 테스트해서 보여주고 아 봐라 내 말대로 하니까 됐지. 내 말 믿고 따라와도 돼 라고 얘기해도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겁이 많으셔서. 저도 봤습니다. 사례를 네. 술자리에서 제가 봤었고 저도 한번 프랭이님 같은 분은 아마 금방 치고 올라올걸요. 제가 한번 해보고 네. 과정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 좋죠. 기회가 저요. 되면 네, 투투랭님 유튜브 채널도 있고 제 채널도 있으니까 네. 중간중간에 네.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잘 되고 있는 과정 그대로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가감없이 공유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저야 이제 뭐 영상 편집도 하고 컴퓨터를 좀 다뤄보니까 그렇지만 사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주층은 40대 혹은 50대거든요. 그런 분들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불리합니다. 왜 불리하냐면 아무래도 모든 업무가 컴퓨터로 시작해서 컴퓨터로 끝나니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포토샵도 할 줄 알면 좋고 그리고 뭐 일러스트레이트 하면 좋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컴퓨터로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저도 만약에 망고보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망고보드
망고보드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망고보드란 프로그램이 없었으면은 1인 기업 하라고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상품 상세 페이지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예전에 만약에 저를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만나서 또 40대 50대 분이 만났으면 저는 좀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이제는 자기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또 증명한 게 있어요. 옹꿈사에는 이렇게 0호점,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이렇게 있는데 1호점이 돈가스 스토어고 2호점이 나나 스토어고 3호점이 동구리 스토어라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동구리 스토어라고. 그 동구리 스토어 사장님이 나이가 저보다 4살이 많으시니까 76인가 77인가 그러실 거예요.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이메일도 비밀번호를 못 바꾸시는 분이시고 인터넷 쇼핑을 태어나서 단 한 차례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도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 정도는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되셨는데 그 정도 그래도 꾸준히 수입을 가져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대, 30대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요 40대, 50대만이 또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대, 30대가 볼 수 없는 해안이 있더라고요. 상품 소싱한 거 보면은 진짜 특이한 거 많이 했어요. 이런 것도 팔려? 그분 거 스토어에 가보면요. 근데도 엄청나고요. 확실히 자기만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20, 30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써보지는 않았지만 이거 괜찮을 것 같고 이거 유행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소싱하는 편이 많아요. 근데 40대, 50대 분은요 자기 생활에서 불편한 것들을 자기가 상품을 소싱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1688에서 보고 와 이게 나가는 거 보고 와 이건 진짜 경험해서 불편하거나 정말 필요하거나 이게 꼭 있었으면 하는 것들을 갖고 와서 판매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품 소싱을 하면서 상품 상세 페이지 보면은 좀 투박해요. 솔직히 이거 조금 촌스럽기도 한데 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더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꾸준히 나가는 아이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불리할 수는 있지만 불리하기만 한 건 아니다.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컴퓨터 다루는 게 조금 좋으면 더 유리하겠죠.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직장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저 때만 하도 전화 문의가 엄청 많이 왔어요. 요즘에 전화 문의 안 하잖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톡,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상품 상세 페이지에 여기에서 상호명을 이제 검색을 하면은 카카오 플러스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문의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의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하면서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전화가 왔군요. 직접? 네, 직접 와요. 그래갖고 회의 중에도 잠시만요 하고 가서 받아본 적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그 부분 해결.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많은 시스템이 좋아졌어요. 주문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무료로요. 그리고 그거를 병행 수입을 예를 말씀드리면은 그걸 갖고 와서 다시 3PL 업체에다가 주면은 3PL이 알아서 포장해갖고 보내고 송장 나오면 다시 나한테 엑셀을 보내주면 사무실에서 시간 한 20분 정도 그걸로 송장을 입력하면 끝이니까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병행 수입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진열하고 각종 오픈마켓 진열하고 소셜 커머스 쿠팡이나 이런 데 진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광고를 조금 때려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희한하네요. 네,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2, 3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주문을 수집을 해요. 솔루션이 있어요. 주문을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저희 집에서 창고를 두면 안 되잖아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3PL이라는 창고에다가 그 업체에다가 그 엑셀 파일을 던져줘요. 그럼 거기서 후랭이 스토어에서 A 물건 하나, B 물건 하나, C 물건 하나 이렇게 취합해갖고 한 번 쫙 보내줘요. 택배를. 그러면은 이제 보냈으니까 송장번호를 다다다다 입력을 해갖고 다시 저한테 보내줘요. 이메일로. 그럼 제가 그걸 보고 다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3PL 업체가 일을 해주는 거죠. 일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군요. 네, 좀 앞뒤가 바뀌긴 했는데 3PL 업체라는 게 뭐냐면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 이런 뜻인데 제3자 물류예요. 네 물건도 내 물건도 아닌 이 물건을 어떤 한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 창고에서 발송도 해주고 반품도 받아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서 내가 직접 보낼 때보다 내가 우리 집에서 창고를 해놓을 때보다 비용이 더 저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여기는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는 회사잖아요. 네. 우리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3, 40개 업체가 있으면 하루에 나가는 게 1000개, 2000개가 되면은 택배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나는 여기서 우리 집에서 보내게 되면은 3,500원, 2,500원, 3,000원 이렇게 돈 주고 보내잖아요. 근데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박스는 박스대로 있어야 되고 테이프대로 감아야 되고 또 내가 들고 가서 해야 되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내 물건이 모두 다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바로 해줄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좋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대부분 3PL 업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문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물건을 검수는 어떻게 하냐. 다 해줍니다. 네, 그런 거는 다 해줘요. 예를 들어서 검수까지 다. 내가 중국에서 물건을 시켜요. 시켜서 중국을 통해서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3PL 업체로 이제 물건이 가요. 그러면은 3PL 업체로 가기 전에 전화를 하는 거죠. 3PL 업체에다 오늘 제 물건 들어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대기를 하겠죠. 물건 와요. 물건 내려요. 물건을 이제 거기서 입고를 잡아주고 재고를 다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줄 거 아니에요. 저는 얼마를 시켰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국에서 재고를 맞춰보는 거죠. 그러면서 검수 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전부 다 진열도 다 해주고. 그리고 이게 2차 검수가 되는 거고요. 1차 검수는 중국에서 이미 해주죠. 숫자 다 세서 A 물건 시켰는데 뭐 30개 시켰다. 그럼 맞는지 확인하고. 근데 좀 더 깊숙이 검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좀 비용이 들긴 하지만 기본적인 검수 숫자 정도는 다 세죠. 만약에 이 물건이 파손될 것 같다 그러면은 중국에서도 미리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뭐 특수 포장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럼 중국에도 그걸 업무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럼요. 이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중국에다가 물건을 1688이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1688이라는 사이트에서 대부분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 네. 1688이 알리바바예요. 여러분 그 마윈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타오바오의 그 회장.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타오바오는 소매, 1688은 도매, 알리바바닷컴은 도매긴 한데 이거는 내국인 상대가 아니라 외국인 상대. 근데 1688이 물건이 좀 더 싸요. 그리고 1688이 조금 더 좋은 게 알리바바는 결제를 하면 바로 한국으로 와서 물건이 이상이 있으면은 끝이에요. 반품이 안 돼요. 반품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1688은 내국인들 상대이기 때문에 중국인들 상대로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으로 받아요. 창고에서. 그럼 거기서 검품 검수가 가능해요. 물건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따질 수 있어요. 최소한. 근데 이제 알리바바닷컴은 힘드니까. 그래서 1688로 많이 주문을 하는데 1688에서 주문을 할 때 바로 1688에서 중국에서 중국으로 배송을 할 때 뭐 중국에 내가 뭐 연이 있어야지 하죠. 대부분 그래서 중국에도 위탁 업체가 있어요. 용역 업체 혹은 우리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창고로 물건이 배송이 되면 거기서 검품도 하고 숫자도 새알리고 수입은 구매 대행이랑 다르게 택 작업, 현지화 작업 다 해야 돼요. 그 메이드 인 차이나 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스티커가 있고 스티치가 있고 그리고 도장이 있는데 그걸 보고 뭐 라벨링 작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해서 패킹을 해서 배로 이제 들어오고 배로 들어와서 통관 절차 마친 다음에 이제 저희랑 계약한 3PL 업체로 가는 거죠. 직접 하려면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보통 구매 대행 회사를 이용을 하죠. 초보자들은 수수료 조금 주고 그렇게 되면은 안전하게 3PL 업체까지 해주는 거예요. 나는 물건만 고르면 돼요. 1688에 들어가서 물건만 고르면 되고 그거를 전부 다 여기다가 갖다 주는 거게 되는 거죠. 그게 병행 수입의 기본적인 절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물품을 수입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초보자 입장에서. 중국이죠. 중국이요? 네. 네. 왜냐면은 브랜드를 수입한다는 거는 사실 정품을 인증해야 되기 때문에 통관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를 수입을 할 때는 나이키 정품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해당 업체, 제가 샀던 업체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초보자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브랜드 상품을 많이 갖고 오는데 노브랜드 상품은 중국이 세계 굴뚝이니까 쉽게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정품 인증서도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나이키 운동화 하나에 뭐 200불에 팔리는 나이키 운동화 있다고 한다면 도매로 갖고 와도 100불 이상일 텐데 그거를 사이즈별로 다 갖고 오면은 처음 하는 사람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죠? 신발 하나에 뭐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00쪽만 갖고 와도 얼마예요?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시작할 때는 자본이 적어도 돼요. 보통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처음 할 때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중국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 같고 중국을 거의 90% 이상이 병행 수입이라 하면은 중국으로 해서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데 어떤 물건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혹시 물건 고르는 팁 같은 거? 소싱이라고 하죠? 네, 소싱, 팁이 있긴 한데, 네. 여기서 또 엄청 얘기하면 또 기니까 그렇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새로운 상품을 하면은 사실 저는 국내 출시 안 된 상품을 초보자가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예 정말 새로운 상품들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발매된 지 얼마 안 된 거. 그런 것들 하기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품을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게 한국에서 발매가 된 지, 아니, 한국에 상품이 등록이 된 지 3에서 6개월이 안 된 상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비교적 신상. 네, 비교적 신상. 두 번째는 구매 후기가 많이 달려있는 상품을 하면 안 돼요. 10,000개, 20,000개 달려있잖아요. 내가 그거 수입하잖아요. 그거 내 거 안 팔려요. 최저가라도 절대 안 팔려요. 그래서 구매 후기는 100개에서 한 200개 사이가 좋고 그걸 판매하고 있는 셀러가 한 3, 4명 정도? 과점 정도? 그러면 내가 물건을 갖고 와도 이 사람들이랑 싸워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조금 디테일한 팁이긴 한데 네이버 광고를 가입을 하게 되면요. 키워드 도구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은 내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의 핵심 키워드가 검색수 1000에서 2000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하고 싶어요. 뭐 넥타이다. 넥타이다. 네. 넥타이다라고 했으면은 넥타이는 너무 직관적인 키워드니까 키워드 도구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검색량이 나와요. 네. 넥타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넥타이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근데 넥타이만 다이렉트로 하면은 검색량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좀 안 되고 남자 넥타이. 뭐 남자 넥타이 정장 넥타이. 아니면 뭐 선물
선물용 넥타이 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넥타이는 물론 검색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건 소싱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검색량이 PC 1000, 모바일 뭐 1000, 그럼 2000이잖아요. 그럼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검색량이 많아도 좋은 게 아니군요. 너무 많으면요 그만큼 딸려 나오는 스토어도 많을 테니까요. 검색량 대비 스토어가 그렇게 또 많지 않아야 돼요. 판매하고 있는 스토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확률을 좀 높이자는 거죠. 내가 검색했는데 예를 들어서 넥타이, 남자 넥타이를 검색을 했는데 검색량도 1000, 판매하고 있는 곳도 1000, 그럼 1이잖아요. 나누면은. 그쵸. 검색량 수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스토어 수가 적어야 되고. 그래서 1 미만이 되는 게 굉장히 좋은 키워드고, 키워드에서 파생된 상품을 우리가 소싱을 하면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소싱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돈가스 스토어 사장님하고 저하고 요즘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공식이잖아요. 근데 공식 말고 셀러의 어느 정도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이 상품이 숫자로 검증이 됐지만 잘 팔릴지 안 팔릴지에 대한 셀러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골라진 상품이 딱 나왔어요. 아, 그러면 이거를 소싱하면 되겠다라고 나왔는데, 상품을 딱 막상 보는 순간 확신이 안 가. 상품 자체가. 네, 이거는 좀 직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늘어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조건 이후에 거기까지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팔고 싶은 상품보다는 좀 아는 카테고리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후레이님 같은 경우는 유튜버 장비 팔면 엄청 잘 팔걸요? 유튜브 장비요? 예, 중국에서 이거 다리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 하게 되면 엄청 잘 하실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 관련된 장비가? 뭐 저런 어댑터나. 네, 그런 것들이 아마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가. 근데 뭐 알아야지 팔아요. 모르면 못 팔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강아지를 키운 사람은 상품 상세 페이지 만들기도 편하겠죠? 고양이를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고양이 뭐 용품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모든 걸 다 만족시켜. 아까 3가지 만족시켜. 하기에는 불안해. 셀러의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잘 아는 거. 네, 잘 아는 거 해야 해보고. 돼요. 네. 내가 인테리어에 관심, 요즘에 인테리어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좀 반대예요. 인테리어도 자기가 잘 알고 잘 연출하고 잘 상품 상세 페이지 만들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홈 트레이닝 상품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헬스장 가는 걸 좀 꺼려해요. 그렇다고 어떤 업주가 여성만 전용하는 헬스장을 만들겠어요? 솔직히 장사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많이 올수록 좋은데. 그런 분들을 노리는 뭐 여성분들이 집에서 혼자 운동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도구를 판매하거나 요가 매트도 되고,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고, 요즘엔 그런 것도 많대요. 유튜브로 여성들을 위한 PT 라이브로 맞춰놓고 돈 낸 사람만 들어와서 보면서 그 시간에 하는 게 있대요. 네, 아 진짜요. 그 정도로 좀 여성분들은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차량용 액세서리도 남자분들 중에서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차량용 액세서리도 정말 다양해요. 진짜 정말 이런 것까지 상품화 되어 있는 것도 많구나.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근데 처음부터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 전기 코드를 꼽거나 아니면 뭐 건전지를 넣거나 전기가 이제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아동 상품은 그냥 하지 마세요. 왜요? 왜냐면 유아동은 전부 다 인증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어린이 쪽 사업이 돈이 돼요. 근데 진입장벽이 확실히 있어요. 수입할 때마다 전부 다 인증을 받아야 돼요. 건마다요? 네. 그리고 입에 닿는 것도 다 건마다 다 인증을 받아야 돼요. 식검이라고 해서, 식품검역이라고 해서 다 하셔야 돼서, 사실 뭐 이거는 너무 강의 비슷해갖고 거기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상품 소싱을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하는 건 아닌데, 3PL 사장님들이 누누이 맨날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3PL 업체를 여러 군데 찾아가잖아요. 우리 고객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 좋은 업체를 소개시켜 주려고, 우리 옴꿈사 카페에다가 제휴사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말씀이, 한 2년만 꾸준히 하면 누구나 밥 먹고 사는데, 다들 2, 3개월 하다 포기하고 2, 3개월 하다 포기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재고가 지금 불량 재고가 너무 쌓여있다는 거예요. 전화해도 갖고 가지도 않고 폐기할 수도 없고, 3PL 사장님은 돈 달라고 이제 3PL도 창고비가 있거든요. 달라고 해도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미치는 거죠. 꾸준히 하면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도 한번 투자해놓고 큰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시간이 좀, 인내가 좀 필요하잖아요. 뭐 바로 뭐 한 달 있다 수익 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초반에는 조금 붙는 비용이 있어요. 좀 그런 인내심이 있는 분들이,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잘해요. 단기적으로 막 수익을 막 원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상품을 어떻게든 소싱을 해서 이제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홍보를 해서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뭐 주변 친구들한테 사줘 이럴 순 없는 거고. 일단은 네. 최근 로직을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는 바로 진열을 하면은 장사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기다려야 돼요. 오랜 시간 좀 기다려야 돼요. 꾸준히 올리고 꾸준히 광고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해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 후랭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만약 제가 코치를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스마트 스토어가 내 모든 상점의 매출의 50%를 책임져 줄 거예요. 결국엔. 근데 초반엔 정말 안 나와요. 오픈마켓은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잘 나와요. 그리고 쿠팡이나 티몬이나 위메프는 광고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등록하면 잘 나와요. 그냥 처음에 띡 올려놔도 네. 왜 그러죠? 리뷰도 없을 것이고. 제가 이거는 뇌피셜이긴 한데 네이버는 광고회사예요. 맞잖아요. 네이버 포털 사이트라고 알고 있는 분들은 잘못 아신 분들이고 광고회사예요. 광고회사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었다는 거는 광고로 조금 더 유인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광고 안 하면 절대 안 나온다는 뜻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지만 오픈마켓은 광고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SEO가 솔직히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그 기능이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올릴 때마다 좀 앞에 노출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셀러별로 등급이 있지만 그거는 파워셀러 아니면은 그냥 다 일반 셀러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일반 셀러고 처음에는. 그래서 기회를 좀 많이 줘요. 오픈마켓으로 많이 팔려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새롭게 만든 아이디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한 달 동안 3개밖에 안 팔렸는데 오픈마켓은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우리가 언젠가는 가져가야 될 거기 때문에 얘는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땅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여기는 그냥 단기적으로 바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월세 세팅이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상가 투자라든가 네네.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근데 언젠간 터져요. 언젠간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팔리는군요. 어쨌든 돈을 벌어요. 신기합니다. 네, 돈을 벌어요. 근데 처음부터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5, 6개월 안에도 충분히 벌 수 있죠. 돈가스 스토어가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스토어를 열었어요. 12월부터 저랑 같이 시작을 하고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7개월 조금 안 됐죠. 월 매출 1000 정도 찍고 수익률이 40% 정도 됩니다. 25살이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투잡이나 다름없죠. 그 친구는 학생이니까 그 친구는 학사 일정을 할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보고 괜찮죠. 기말고사 보고 그 들어온 걸로 네. 술 마시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친구는 사고가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기보다 계속 그거 번 돈 안 써요. 투자. 두고 또 물건 소싱하고. 왜냐면은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을 계속 사야 돼요. 벌어들인 돈을 사야 되고 벌어들인 돈을 사야 돼요. 왜냐면 내 매출이 고정적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돈이 이제 남아요, 통장에. 왜냐면은 매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매출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돈이 계속 필요해요. 왜냐면 물건을 사야지 파니까.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한 3, 4개월 정도 정체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돈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정체가 아니잖아요. 네, 계속 봐야 돼요. 계속 팔려야 되고. 그러면 2,000, 3,000 찍으면은 한 달에 벌어가는 게 1,0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안정적으로. 부동산 하시면서 임장 가시다가 주문 들어오면 확인했다가 3표를 넘겨주고. 괜찮은데? 괜찮죠. 네. 저는 오히려 사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항상 부동산에만 매달려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도 하시면서 하시면 근데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부동산은 뭐 하면 누구나 다 된다고 하잖아요. 공부하면은. 근데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고 분명히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야 온라인 사업 야 누구 뭐 쉽게 돈 벌었더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인블리, 스타일난다. 뭐. 네. 그분들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숱하게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스타일난다 김소희 대표 그분이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고등학교만 졸업하시고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뭐 지금은 대학을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력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 젊은 나이에 그 일을 시작하셔서 로레알한테 1조의 현금을 받고 팔았잖아요. 네. 부동산보다 낫지 않나요? 1조면? 근데 진짜 고생했더라고요. 엄청 고생했어요. 새벽에 뭐 네. 잠을 거의 안 잤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진짜 호련단신. 그리고 사실 법인으로 전환되고 나서부터는 매출이 쭉 적자였대요. 그러다가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면서 화장품 사업에서 조금 이제 빚을 보시게 되시고 그 다음에 중국에다 수출하면서 로레알은 해외 화장품이다 보니까 이제 색조 화장품이 이제 아시아하고 색깔이 안 맞잖아요. 아시아 진출을 위해서 그 교두보로 로레알이 그 스타일 난다를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재테크를 네.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재테크가 된 것 같아요. 예. 부동산도 부동산인데 사실 이렇게 좀 다각화를 수익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조그만 가게를 오픈하면서 부업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위험하고 훨씬 수익도 노력 대비 괜찮고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괜찮고
않고 솔직히 라면집 하나 차리려고 하더라도 7, 8천 원 들잖아요 솔직히. 요새는 그렇죠.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인테리어하고 인테리어는 또 이게 안 되잖아요.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1층이면 뭐 요즘 걸리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목 좋은 데서 하고 싶으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라면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맹 계약을 맺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분명히 돈이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돈으로 라면집 차릴 거면은 저한테 1억 갖고 보세요. 내가 진짜 1억 이상 벌게 해드릴게요. 자신 있거든요. 여기 우리 투자자들 보면 2, 300만 원 갖고 투자하면서 2, 300만 원 소싱했을 때 매출이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상품 12개 정도 소싱을 했는데 12개에서 대박이 나길 바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추가적인 소싱을 했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12개에서 뭔가 좀 팍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신발 가게 가서 신발 12켤레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신발 가게에서 신발 사고 싶어요? 그거예요. 어느 정도 상패 구색을 좀 갖춰 놓아야 돼요. 쫙 깔아놔야죠. 네, 어느 정도는 깔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 알고리즘이나 네이버 알고리즘, 뭐 구글 알고리즘, 오픈마켓 알고리즘 거기에서 좀 반응해서 노출도 시켜주고 장사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잘 안 하시려고 하니까 거기서 많은 분들이 많이 무너지세요. 내가 또 태우면 또 이거 또 매몰 비용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정도 깔아놓고 하면 이거 무조건 돼요. 네. 자꾸 된다고만 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경험상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좀 그러니까 공격적이다 보니까 특유의 감각이라고 해야 되죠. 사업가적 마인드와. 네, 맞아요. 뭐 그런 걸, 저돌적인 네, 뭐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무조건 된다는 말은 좀 취소 좀 했어요. 빼주세요. 이게 너무 저의 심정을 너무 대변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너무 포기를 하시니까. 네, 네. 네, 확률이 높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품이 들어오거나 환불 요청이 들어오는 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일단 초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초보자들은 저는 늘 말씀할 때 상품 소싱할 때 20에서 30 이하 넘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부업을 할 거고 처음에는 투잡을 할 텐데 반품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게 되면은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반품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시라고 해요. 소비자가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는요. 근데 소비자도 합리적인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좀 비이성적인 그런 소비자들도 합리적이지 못한 블랙 컨슈머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일이 다 대응을 하게 되면은 안 좋은 건 결국 우리 손이에요. 왜냐면 내가 어디서 장사를 해요? 네이버에서 장사하고 이베이에서 장사하고 11번 가서 장사하잖아요. 남의 플랫폼에서 장사하잖아요. 남의 플랫폼은 누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해요? 소비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얘네들 편을 들어줘요. 결국에는. 그러면 버티면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모든 고객에게 다 이익을 낼 수는 없다는 마인드를 가지면서 그건 그냥 과감하게 그냥 가지세요. 아니면 교환을 원하시면 그냥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초반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상품을 하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프레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독립몰을 나중에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반품이나 이런 것들은 엔간하면 그냥 해주고 편안하게 하는 게 낫다. 만약에 프레임님이 이제 만약에 장사를 했어요. 했는데 가족의 안부 계속 물어봐. 열받게 부모 욕하면서 그러면 일주일이 기분이 나빠요. 그냥 2, 3천 원, 뭐 4천 원, 5천 원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은 그냥 환불을 해주고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 상품 하나 그 시간에 하나 소싱을 더 해갖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 올리는 게 낫다고 봐요. 그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CS가 제일 힘들어요. 온라인은요. 보이지 않는다고 막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9년 차지만 9년 동안 CS 직원이 수명도 넘게 바뀌었어요. 그 스트레스. 네, 그리고 그만두면서 안 울고 퇴사한 사람이 지금까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다 울어요. 무섭다. 뭐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일반 직장인들이? 할 수 있어요. 멘탈 나갈 것 같은데. 절대 안 나가요. 그거를 일일이 다 대응하지 말고 그냥 매뉴얼대로 그냥 하세요. 그냥 고객이 너무 진상 부릴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러면은 환불해 드리겠다. 교환해 드리겠다. 그게 훨씬 낫다고 봐요. 그러면은 전혀 무서울 게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 돈 환불 받는 거예요. 그 이상이 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사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한마디면 끝나요.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냥 그것도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은 것 같아요. 경매는 경매 물건 낙찰받기 전에 경매 물건 가면은 거기 세입자 있으면 만나야 되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난 그게 더 힘들던데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예. 그쵸, 집주인 이거 네, 벨 띵동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나한테 조폭 있고 너 뭔데, 나 있는데, 벨 눌러, 이러면 그런 거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을 다 벌려고 하면 안 되고, 버릴 건 또 손절해 가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연장선인데요. 병행 수입할 때의 마인드,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해야 좋을까요? 그냥 병행 수입이라고 딱 놓으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냥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 가치를 만드는 일인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부업이니까 부업으로 끝내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큰 그림을 하나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내가 1인자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브랜드를 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시작한 마음은 끝내기도 쉬워요. 그리고 유혹에 흔들리기도 쉽고요. 처음에 온라인에서 물건 판다고 사업자를 낸다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열에 9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열의 9명 중에 9명은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하지 마. 그거 다 망한다더라. 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걸 왜 해? 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런데 유사일에 불경기 아니었던 적이 언제 있었어요? 뭐 말만 하면 다 불경기고 장사 안 되고 경기 안 좋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블루오션 아닌 곳, 레드오션 아닌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마음가짐 가지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후랭이 TV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인드로 한번 하지 마세요. 네. 투트랙 돈 겁나 많이 벌었더니 나도 한번 해볼까? 눈물 납니다. 그 얘기 하자면 진짜 지금. 네. 술자리에서 같이 그 뵀던 분들이나 네. 이야기 들었던 분들 보면 다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다 자기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네, 사연이 다 있으셨어요. 뭐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해볼까? 이건 아니었던 아무도 것 같아요. 없어요. 저희 옹금사에 오시는 분들은 보면은 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보다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을 장담하기 어려워. 그런 분들.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 안 돼. 그리고 취업을 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직장이랑 너무 달라. 그리고 내 시간이 필요해. 워라밸도 안 돼. 그리고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나. 그리고 월급으로 외벌이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도대체 답이 안 나와. 지금 이 생활만 계속하면 전셋집만 전전할 것 같아. 이런 분들 다 사연이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심심풀이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한번 해볼까? 그러면 바로 망해요.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좀 하면 좋을까요? 뭐 누구에게나 다 맞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사업이. 저는 약간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박을 내기 위해서는 저도 아직 완전 초대박을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성은 잘 몰라요. 자질은 잘 몰라요. 근데 인내심 있는 사람, 그리고 좀 집요한 사람이 좀 집요한 사람. 네,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반대되는 개념도 필요한데 좀 소탐대실하지 않는 사람. 너무 작은 거에 이익을 또 취하려다가 또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가장 확실한 거는 어디에 종속된 삶을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후랭이님이나 저 같은 종속되면서 어딘가에 누군가 지시 받고 뭐 막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잘 어울린다 얘기하면 이거 안 되면 다시 취업을 해야 되니까 필사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회사 가기 싫었거든요. 지금도 이 일이 망해도 회사는 절대 안 갈 거예요. 저도 그 마인드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가요. 때려 죽여도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막 투트랙이라는 닉네임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멋지신 것 같아요, 되게. 저는 후랭이님이 더 멋지신 것 같아요. 전문가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것 조금 해봤고 저것 조금 해보고 그렇죠. 사실 저희 회사는요, 지금 한 2년 전부터 제가 회사 일을 관여를 안 해요. 그냥 다 오토로 돌아가요. 직원 8명에서 7명, 8명에서 중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저는 맨날 퇴근 시간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항상 긴 카톡이 하나 와요. 레포트. 네, 보고서. 오늘 매출 얼마, 어디 얼마, 뭐 얼마, 오늘 특이상 뭐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제가 후랭이님도 만나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직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사장님이 사무실에 있으면 불안해요. 왜? 이랬더니 뭔가 신규 사업도 계속 하고 하셔야 되는데 제 일이 그건데 사무실에만 있으면은 우리 회사가 더 이상 밥벌이가 이제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사장님이 밖에 나가서 사장님들도 만나고 업무도 보고 그게 좋다고. 물론 제가 없어서 좋아. 나가라고 한 얘기일 수도 있죠, 사무실에서. 있으면 불편하죠. 사장님이. 불편하죠. 예. 저 방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편해하는 것 그럼요. 같아요. 예. 방이어도 잠겨 있어도 불편합니다. 맞아요. 예. 저는 지금 제일 좋아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얻는 게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되죠? 투트랙 치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네네. 예, 투트랙 치면 바로 나올 거고 거기서 병행 수입하고 구매 대행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꼭 말씀드릴게요.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올바른 지식. 네.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유튜브는 사실 쌍방향이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하기가.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카페에서 이제 같이 1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서로 물어보고 선배 사업가들도 있고 후배 사업가들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나로 가고 있고 제가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렴하게 대관료 정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구매 대행하고 병행 수입에 대해서. 그래서 오셔서 만약에 배우시게 되면은 지금 이 방송에는 사실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려드렸는데 보시면 명확하게 어떤 건지 개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또 방송이라서 다 저희가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있어요. 엄청 많죠. 예, 그럼요. 네. 예. 저는 병행 수입 강의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 아시죠? 스타일? 예, 항상 직접 들어보고 모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들어봤는데 되게 유익했습니다. 저는 되게 막 유튜브에서 떠드는 그런 것만 보다가 직접 이제 강의를 대표님 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다 퍼주시더라고요. 거의 정말 봉사활동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도 사업가잖아요. 이렇게 알려주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병행 수입이 너무 잘 돼. 잘해야 돼. 잘 돼야 돼.
그래야 저도 잘 돼요. 왜냐하면은 저는 수입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잘 됐는데 저거를 이용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중에 한 70, 80%만 이용해 주셔도 감사한 거죠.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분들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레이님이 유튜브 장비 만약에 유튜브 장비 쪽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면 유튜브 장비에서 대박이 날 것 같아.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프레이님 저 지분 좀 싸게 좀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밑바닥부터 같이 왔는데 주주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뭐 브랜드가 있으면은 콜라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크게 봅니다. 바로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상류라고 봐요. 인류는 키워서 같이 나누자. 이게 좀 더 큽니다. 그래서 프레이님한테 되게 감사했죠. 제가 이렇게 딱 제안을 했는데 바로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강의를 들은 이유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알고 싶어서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 싶기도 했고, 저도 배워보고 싶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부동산 관련된 분들이 또 프레이님 말고도 또 다른 분들도 또 오셨더라고요. 네. 와갖고 얼마 전에 강의했을 때도 똑같은 이유예요.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자기네들 수익형 부동산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투입할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직장인으로 돈을 버는 거 플러스 또 월세 나오는 거 플러스 스마트 스토어에서 또 벌어갖고 그 목돈을 만들어서 또 투자하고 하고 싶은 거죠. 그 투자의 그 간격을 좁히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익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상 하단에 제가 다 붙여놓을 겁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투투랭님의 유튜브 링크하고요, 그다음 옹금사 카페 링크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볼 때는 쉽진 않아요. 정말 쉽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모카님 하는 거 봐도 그렇고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정말 열심히 해야, 시간 투입을 해야 그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진짜 팔리더라고요. 펀너님도 네. 아시죠? 펀너님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사업가인지 부동산 하시는 분인지 마인드가 제대로 되신 분이라서 그분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하루에 50개 나간대요. 제가 금요일날 만났었거든요. 하루에 50개 정도 출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매대행하고 병행수입하고, 구매대행보다 병행수입의 장점이 뭐냐면 매출액이 크지 않더라도 마진율이 높아요. 마진율이 적게는 30%, 많으면 50%, 60%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10,000원 팔면 6,000원 남는 거면 부동산 수익률로 치면 진짜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적은 금액을 투자해도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판매 채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옹꿈사의 라임님 홍보로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그분은 이제 마술가세요. 마술가인데 마술 관련된 용품을 또 하지만 다른 것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강사로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기의 상품을 갖고 와서 바로 다이렉트 오프라인으로 넘겨도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포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수강생들한테 내 거를 사라고 오프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고, 실내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오프라인으로 갖고 와서 거기다가 진열해 놓고 팔면은 국내에서 위탁받아 갖고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마진율이 좋을 수가 있죠. 온 오프라인을 두 개 다 같이 갖고 있으면 브랜딩 하기도 쉽고요. 스토리도 있잖아요. 난 실내 낚시터 하던 사람인데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갖고 온 게 너무 비싸서 내가 중국에서 직접 수입해서 갖고 왔다.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좋은 것만 갖고 왔다. 니네들 내 낚시터 이용할 이유가 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브랜드를 만들어도 되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익률. 그리고 이 사업이 최근 1, 2년 때부터 생긴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자원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수출하고 수입이 다였단 말이에요. 플랫폼만 바뀌어 왔었지, 지금 그 플랫폼이 지금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인 거지, 예전에는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뭐 이런 큰 회사들이 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좋은 일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위기, 물건을 팔다 보면 이런저런 사건, 사고, 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9년 동안 하시면서 좀 기억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입금을 했어요.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근데 주문을 완료하지는 않으셨나 봐요. 주문을 완료해야지 장바구니만 넣어놓고 그냥 저한테 입금을 한 거예요. 주문이 넘어왔으면 저희가 누군지 알고 이 사람 결제권을 이제 결제 완료로 바꿔놓고 뭐 물건을 보내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만 입금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 돈인지 하고 뭐 연락 오겠지 생각하는데 저도 까맣게 잊은 거예요. 2달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기죄로. 어떤 사람이 돈을 보냈대는데 물건을 안 보내주다더라.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 수사관님이 수사를 하시면서 제 통장을 무슨 영장을 청구를 해서 누구의 계좌를 함부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네,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또 열람할 수 있는 열람할 수 있게. 권리? 네. 보니까 돈이 하도
수도 없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 사람 쇼핑몰을 맞는데 그래도 일단 그러니까 의뢰가 왔으니까 조사를 해야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나서 바로 제가 그 자리에서 송금해주고 무혐의 처분하고 끝났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 예, 지금도 계속 돈이 오가고 막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만 신고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었고 상표법 때문에 간 적도 있었고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의료법 위반, 되게 많아요. 의료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약사법 위반, 그리고 통신장비법 위반,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 정가가 한 6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행 수입이 아니라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많아요. 근데 병행 수입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간혹 가다 그럴 땐 있어요. 내가 중국의 어떤 상품이 매력적이어서 갖고 왔는데 누군가도 매력적이라서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한 명이 국내에서 상표법이나 특허를 관련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상품을 팔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상표권을 이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상품에 대해서 ABC라는 브랜드를 딱 매겨버렸어요. 누가 상표를 냈어요. 내가 이거 갖고 왔어요. 근데 상품은 똑같아. 근데 ABC가 아니야. 그럼 이건 가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못 파는 경우는 덜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까다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병행 수입은. 근데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으니까요. 그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면서 했던 위기는 그게 하나였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환율이요. 환율이요? 네, 저는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다 보니까 환율 리스크가 제일 커요. 중국은 그나마 거의 고정 환율이었고 뭐 환율 조작국으로 찍힐 정도로 됐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달러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 달러가 1,200원이 넘었잖아요. 네. 제가 사업 시작할 때는 1,000원 초반대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점점점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좀 악화돼서 좀 힘들었던 적은 좀 있었죠. 그 외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환율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잖아요. 네.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졌고, 그런데 네이버의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최상단에 있었던 내 상품이 로직이 하루 만에 바뀌어갖고 검색해도 뭐 1, 2페이지 안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네이버 마음. 네, 네이버 마음이에요. 제가 해석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신규 유입자는 많아지고 있는데 계속 잘하고 있는 셀러들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신규 유입자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알고리즘 한번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지 신규 유입자들이 계속 꾸준히 들어올 수 있죠. 네이버 스토어 들어가지 말아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신규 유입자한테 혜택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들면은 이쪽 장사 안 될 테니까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뇌피셜이긴 한데 그런 정책적인 변경이 많아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듣기로는 저 후랭이 TV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연령대가 아예 너무 어리시진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방송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자기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살아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또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뭐 내 일을 하고 싶었던 기회가 없었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유튜브, 카페, 온갖 채널들 거기서 배워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정직한 땀의 대가를 받아볼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신다면은 후랭이님과 제가 많이 도와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배워서 나중에 써먹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 무슨 크게 큰 밑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사실 예. 그냥 부업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럼요. 부업으로도 예. 이렇게 해서 기저귀 값 번다 이런 느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직접 아직 뛰어들어 보진 않았지만 당연하죠. 네.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꿈이 적으면 저는 좀 마음이 편해요. 가서 기대를 이만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야 돼. 그러면은 좀 내가 너무 바람만 집어넣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가급적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해요. 부풀림 없이. 이 부풀림을 없앨기 위해서 제 말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왔던 거고요. 말만 하고 사례가 없으면 사기꾼이잖아요. 저희 그 유튜브에 오시면은 돈가 스토어에 야노도 창업할 수 있어 라는 재생 목록에 보시면 대학생 편이라고 있어요. 25살짜리 아이가 지금 어엿한 사장님이 돼서 지금은 직원도 고용했대요. 오. 네, 물론 알바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는 내가 코치 안 해줘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얼마나 되셨죠?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요? 예, 올해요. 예, 6개월 만에 6, 7개월 만에 예, 1,000을 찍고 그리고 자기 학교 후배래요. 신입생. 여자 예, 여자 후배한테 야, 너 이거 좀 주문 좀 취합해갖고 보내고 1대1 좀 달아주고 그것 좀 해. 나는 상품 속식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진상 고객을 아직 안 만나봐서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상 고객 만나면 장난 아닐 텐데 울지도 모르는데 20살짜리 아이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그래도 이게 참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할 일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병행 수입이지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걸 운영하다 보면은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랑 조합을 해서 이거랑 내 경험이랑 합쳐서 콜라보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너무 거창하지 않게끔 시작을 하고 싶은 거죠. 경매도 처음부터 막 특수물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막 KC 인증 받고 처음부터 유아동 상품 한다고 막 인증 받고 다 지쳐요. 특수물건이 뭐 어려워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리해야 될 게 많잖아요. 지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똑같아요. 처음부터 쉽게 접근해서 조그만 수익을 올리면서 계속 레벨업 해 나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내 브랜드가 되어 있고 독립몰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경매 이제 안 하고 요거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부동산도 적절히 투자하면서. 저는 지금 그래요. 벌어들인 사업 소득을 모아서 부동산 사고 또 사업 소득을 생활비 다 빼고 또 부동산 사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게 한 2년 반 정도 전부터요. 땅으로. 땅, 아파트, 주식산업센터 요 세 가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땅은 근데 솔직히 수도권은 좀 비싸니까 그쵸. 그건 좀 힘들고 좀 개발 예정된지 뭐 솔직히 땅은 그냥 아예 팔 생각 안 해요. 부동산은 건 제가 지금 사고 있는 부동산은 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은 수익이 꾸준히 나오는 파이프라인이 사업에서 받쳐주면은 굳이 뭐 그건 그냥 콜렉터가 되는 거예요. 콜렉터. 콜렉터. 네. 토지 콜렉터. 네. 오. 땅, 땅이 많죠. 전 땅은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게 시간만 많으면, 견딜 시간만 많으면 땅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전략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내 사업을 통해서. 물론 이제 재테크를 막 잘 굴리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2년 기다리고 4년 기다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내 집 담보로 돈을 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계속 빼면은 언젠가 앵꼬가 나고, 죄송합니다. 언젠가 바닥이 나고, 그러다 보면 또 정책이 변경되다 보면 이자율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좋고, 이자를 빌리더라도 사업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되면은 이자가 아무리 많아도 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스마트업 스토어나 병행 수입 쪽을 많이 오시는 것 같다는 감이 그냥 제 깜냥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동산은 완전 철저하게 비전문가여서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연결이 되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사업만 하고 살았지, 9년 동안 사업만 하고 살았지,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진짜 올해부터 알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동환이한테 감사해요. 돈가스토어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걔가 저를 세상 밖으로 열어줬어요. 뚜트랙님과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진행 상황을 네,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뚜트랙님 채널도 있고 제 채널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코칭도 좀 드리면서 발전 상황, 그리고 진행 상황, 돈 버는 상황도 같이 공개하면서 한번 해보시죠. 네, 아마 될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40대 인터넷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분도 제가 지금 매출 내게 해주는데 왜 안 되겠어요? 제가 다이렉트로 붙으면 다 되죠.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